안녕하세요. 나학기업 조경기능사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조경기능사 실기 유형 15번 문제 같이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과 2번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유형 15번은 테니스장 위주로 해서 문제가 출제되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테니스장 설계 문제 같이 요구 조건과 설계 조건 읽어보고 어떤 식으로 평면도를 작성해야 되는지 이렇게 답안지랑 같이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요구사항부터 같이 읽어보실 텐데요. 교재 내용을 한 번씩 읽어보셨다고 가정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의 내용을 한 번씩 읽어보셨다고 가정하고 핵심적인 내용, 헷갈리시는 부분 위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구사항 1번 보실 텐데요. 식재 평면도를 위주로 한 조경계획도를 축척 100분의 1로 작성하여라 하였기 때문에 여기 맨 아래 표제란에 축척 100분의 1 그리고 도면명의 식재 평면도 적어줬음을 보실 수가 있고요. 다시 요구사항 읽어보시면 작업 명칭을 오른쪽 위에 작성하라고 하였는데요. 작업 명칭은 저는 유형 15번 예제 1번이라고 했고요. 실제 시험에서는 도로변 소공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었고 제시되는 대로 적어주시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하실 수 있을 거고요. 다시 요구사항 3번 도면 오른쪽에 주요 시설물 수량표와 수목식재 수량표 그리고 수량표 아래에 방위 표시와 막대 축척을 넣으시오. 그래서 이 부분을 표제란이라고 하는데 표제란에서 수목 수량표 그리고 시설물 수량표 포함하라고 조건에 제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방위와 막대 축척 넣으라고 제시되어 있는 부분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요구사항 4번 테두리선을 작성하라 라고 나와 있는데요. 테두리선은 도면에서 끝에서 1cm 정도 간격으로 이렇게 가장 굵게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왼쪽을 제외하고 위아래 오른쪽은 1cm 고정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요구사항 읽어주시면 AA-단면도를 축척 100분의 1로 작성하고 식재 평면도에는 성상 수목면 규격 단위 수량을 명기하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뒤에 문제를 읽어보면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설계 조건을 읽어보실 차례인데요. 설계 조건을 살펴보기 전에 주어진 현황도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현황도는 1.3선으로 부직 경계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그대로 굵은 1.3선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고 지금 가, 나, 바, 라, 마 5가지 공간으로 나누어서 제시되어 있고요. 제시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빗금쳐 있는 부분 제시되지 않았지만 문제상에 읽어보시면 녹지 공간이 빗금친 부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초록색으로 칠하는 이 부분이 지금 다 녹지 공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가 지역, 나 지역 경계를 제가 쳤고요. 다 지역, 라 지역 마지막으로 마 지역이 이렇게 구획이 되어 있다 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떠한 지정이 되지 않은 공간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표시하는 길이 되는 부분 진입구와 연결되어 길이 되는 원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원로 부분 뭐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문제에서 이렇게 길이 되는 원로 부분을 지정해 주지 않을 때가 있는데 길이 되는 부분이구나. 핑크 색깔로 칠한 부분이 같은 용도의 구획이 되는 원로구나. 이거를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공간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제 답안지를 보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평면도상에서 계획을 해야 될 내용이 3가지, 크게 3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첫 번째 식재계획, 두 번째 시설물, 마지막 포장계획. 그래서 크게 우리가 설계할 내용을 구분해보면 식재에 대한 내용, 시설물에 대한 내용, 포장에 대한 내용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식재에 대한 내용은 문제 조건에서 어떤 것들을 제시해 주었는가 한번 같이 살펴보시고 오겠습니다. 설계 조건 9번에서 살펴보시면 수종을 쭉 주어주고 그 중에 12가지를 선정해서 배치를 하여라 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러면 이 12가지를 어떤 식으로 선정할 수 있는가? 가장 먼저 남부지방 수종을 제외해 주셔야 되는데요. 남부지방 수종 그러면 같이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굴거리나무 안 되고요. 금목수 안 되고, 그리고 꽝깡나무 안 되고요. 그리고 다정큼나무 역시 남부지방 수종이고요. 돈나무, 동백나무, 그리고 먼나무 남부지방 수종이라서 제외하셔야 되고요. 다음으로 아외나무, 그리고 아외나무까지는 제외하고 쓰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갈대부터는 초본을 주었는데요. 초본 중에서 제외하셔야 될 것들은 갈대, 부들, 그리고 붓꽃, 그리고 해국, 노란꽃, 창포. 이 정도는 수변 식물이기 때문에 습지나 이런 식물이라고 봐주시면 돼서 여기에 배치하기는 부적합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뺀 거 말고 나머지 중에서 12가지 고르셔서 배치할 수 있다. 그러면 나머지 중에서는 어떤 것들을 골라야 되는가? 기본 세팅이 식재 조건은 소나무, 군식, 녹음식재, 경관식재, 유도식재 등이 있고요. 차폐는 문제 조건에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고 이거는 간간히 빈번히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헷갈리시면 요렇게 식재를 다 넣는 것이 가장 편하다. 요 5가지 배치를 위한 식재가 있어야 된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작성한 답안지 내용을 같이 보시면 소나무를 군식하기 위해서 소나무 2종을 넣었죠. 그리고 녹음식재용으로 대왕참나무 여기에 있죠. 그리고 느티나무 이런 나무들을 넣었고요. 마가목, 목련, 이팝나무, 개수나무 같은 거는 경관식재가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경관식재용으로 넣었고 유도식재는 관목을 넣었는데 쥐똥나무, 영산홍 이런 것들을 골라서 여기 이렇게 줄줄이 울타리로 심어 주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차폐용을 저는 스트로브 잣나무를 이용해서 이렇게 북쪽으로 7그루 정도 배치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요 5가지 식재 조건에 부합하는 수종들을 골라서 12가지 표제란에 기재를 해주고 도면에다가 그려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 세팅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 다음 설계 조건상에서 식재에 관한 내용을 어떤 거를 제시했는지 읽어보고 어떻게 표현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조건 5번에 보시면요. 나 지역은 전체적으로 1m 높고 마 지역은 소공간이고 깊이 60cm 그리고 보행로의 시설물 이런 내용이 있고 마운딩 지역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마운딩은 등고선 한 간격당 20cm씩 그래서 여기 있는 마운딩 요 부분에다가 20cm 차이의 언덕, 동산을 만들어라 이런 내용인데 소나무 군식은 마운딩 위에 해주신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소나무 군식을 여기다가 배치를 한다. 그리고 문제 조건에서 이렇게 등고선 3개의 높이를 지정해 줬기 때문에 각 높이를 적어 주어야 한다. 이렇게 소나무 군식에 대한 내용 조건 읽어봤고요. 8번의 조건 보시면 수목보호대를 이용하여 적절한 녹음수를 식재하라. 해당도상에 이렇게 수목보호대를 3개를 그려줬는데 여기에 어떤 나무? 녹음식재를 위한 나무를 식재하여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대왕참나무를 배치를 하였고요. 느티나무라든지 왕번나무라든지 이팝나무라든지 개수나무라든지 이런 종류도 녹음식재용으로 쓸 수 있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식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경관, 유도, 차폐 식재를 저는 여기 개수나무와 목련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경관 식재를 해주었고요. 유도 식재는 영산홍, 쥐똥나무 그리고 차폐 식재는 스트로브 잣나무 북쪽으로
이렇게 배치했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이제 시설물 포장에 대한 내용 이제 살펴보시게 될 텐데요. 지역별로 가, 나, 다, 라, 마, 원로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주어졌는데 지역별로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는지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일단 여기 이 부분인데 문제에서 휴게 공간이라 그랬고요. 파고라 3,500, 3,500 하나, 평벤치 2개, 휴지통 1개소. 그래서 휴게, 등벤치, 평벤치, 파고라까지 이렇게 들어가야 하고요. 나 지역은 1m 높은 공간으로 보행로에 평벤치 3개와 휴지통 1개를 설치하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기 1m 높은 공간이면서 보행로가 된다 이런 이야기죠. 평벤치 내용이 있는데 아까 조건에서 가지역 평벤치 2개가 있었고 여기서 3개가 더 추가로 들어가게 되고요. 휴지통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또 추가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플러스 1m 올라갔다. 나 지역이 그렇게 된다는 내용이죠. 다음 조건 6번 보시면 다 지역은 어린이 놀이공간으로 회전무대, 그네, 시소를 설치하시오. 다 지역이 놀이공간인데 회전무대, 그네, 시소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답안지상에 누락된 부분이 하나 있죠. 회전무대, 그네, 시소는 있는데 그네가 없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네를 추가해서 넣어주는 것이 맞다. 답안지 누락이 있어요. 네, 정정하시면 되겠고 회전무대, 그네, 시소 5번, 6번, 7번 그리고 마지막 테니스장까지 해서 시설물은 요 정도가 들어가게 되고요. 나머지 라와 마에 대해서 조건을 살짝 보시면 마는 수공간이라고 했고 따로 시설물이 들어가지 않고요. 라는 테니스장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테니스장은 시설물로 넣어도 되고 넣지 않아도 되고 저는 이 문제에서는 7번 해서 테니스장 표기를 하였지만 생략 가능하다. 여기가 테니스, 여기는 수공간 이 정도가 되고 따로 시설물이 들어가는 거 추가되는 거는 있지 않고요. 시설물에 대한 내용이 이 정도 설명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포장에 대한 내용이 설계가 되어야 되는데요. 역시 가, 나, 다, 라, 마, 원로 이렇게 구역별로 어떻게 포장을 하면 되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조건에서 읽었듯이 가지역 여기 휴게 공간이기 때문에 소형 고압 블럭 혹은 벽돌 이런 거 적합한데 저는 벽돌 포장을 했죠. 그리고 나 지역은 원로가 되는데 조건 5번에 보시면 원로라고 했는데 산책로가 되기 때문에 소형 고압 블록, 벽돌, 투스콘 상관이 없지만 저는 구분을 해주기 위해서 투스콘으로 포장을 했고요. 그 다음 플러스 1m 올라갔다. 계단 업 표시 이런 거 쭉 올라가는 방향 그리고 플러스 1.0 표고 표시까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지역 놀이공간이라고 했는데 놀이공간은 고무칩이나 마사토가 적합하죠. 그래서 저는 마사토 왜냐면 나지역 테니스장을 고무칩으로 했기 때문에 고무칩, 마사토 얘를 공간 용도를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씩 해줬고요. 두 가지가 바뀌어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블록류는 좋지 않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지역이 연못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마지역 포장 얘는 물 표현만 평면도상에서 나오면 되고요. 단면도상에서 걸쳐지기 때문에 포장이라고 하기보다는 이 물 밑에 구조가 방수 콘크리트, 연못 바닥이 되겠죠. 그 밑에 잡석 이런 것들을 깔아서 연못 바닥을 만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어지지 않았던 부분 십자가 모양의 길, 원로 부분이 되는데 여기는 벽돌 포장, 고압 블록 포장 이런 블록류가 좋은데 저는 휴게 공간에 벽돌을 썼고 여기에는 고압 블록으로 배치를 하였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계 조건 읽어보고 답안지 보면서 어떤 식으로 왜 배치가 되었는지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같이 살펴봤는데요. 이 문제에서는 지금 테니스장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 테니스장은 규격이나 이런 부분은 따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고 그려져 있는 대로 그리면 되시는 부분이고, 중요한 것은 적합한 포장을 하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마사토나 고무치 포장을 하는 것이 출제자의 요구에 맞는 답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문제의 특징적인 내용은 그렇고요. 한 가지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회전무대 그리고 시소는 그려져 있는데 문제상에서 그네도 그리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8번 그네가 그려져야 된다. 요 시설물 그림 참고로 하셔서 요 8번 그네가 있는 것이 맞다. 이 부분 수정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경기능사 실기 유형 15번 문제 단면도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안지 보시면서 같이 설명할 건데요. 조건상에 제시된 내용은 단면도 AA-라고 이름이 있고 경사, 포장재료, 경계선, 기타 시설물의 기초, 그리고 주변 수목, 주요 시설물, 이용자를 표시하여라.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되어 있고요. 단면선은 이렇게 위에서부터 네 번째 정도 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을 평면도상에서 표시를 해주시고 이 선을 그대로 따서 단면도를 그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거고요. 가장 먼저 하실 일은 단면도도 외곽선이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위아래 오른쪽으로는 1cm 정도로 종이에서 외곽선 그려주시고 왼쪽은 조금 더 여분으로 그릴 수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리고 아래쪽에 도면 기호와 제목 그리고 축척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조건에 제시되었던 대로 여기 부지 경계선 양쪽 끝에 부지의 끝부분 이고요. A-의 단면선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높이 기준선이죠. 0, 1, 2, 3, 4, 5m 1cm 맞게 해서 높이 기준선을 그려주셔야 되고요. 1cm가 1m를 의미하는 거겠죠. 100분의 1이니까요. AA- 부분을 이렇게 잘라서 그림을 그린다. AA- 부분을 이렇게 잘라서 단면도를 작성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 부지 경계 시작부터 녹지가 2칸 나오고요. 그리고 휴게 공간 5칸 정도, 그리고 다시 원로 2칸, 녹지 2칸, 다시 연못, 그 다음 다시 나지역 산책로라고 했던 부분이죠. 이 부분 산책로, 다시 녹지, 이런 식으로 잘린 부분이 그려지게 될 건데요. 그래서 2칸 녹지, 그리고 5칸 휴게, 그 다음 다시 2칸 원로 부분이었죠. 길, 다시 2칸 녹지, 다시 여기는 수경 공간, 수공간, 그 다음 길이 되는 산책로라고 했던 나지역 산책로가 약간 겹치고, 그 다음 녹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게 되었다. 가로 부분의 전개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봤고요. 이제 높이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녹지 제로에 있고요. 그 다음에 원로도 제로에서 마감이 되고, 휴게 공간 그리고 원로도 제로에서 마감이 되고, 다시 녹지까지는 바닥에 두었는데 수공간을 60cm라고 깊이를 주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벽을 세워서 60cm 정도 높여서 물을 채웠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60cm 수심이 맞으면 되기 때문에 저는 높였지만 낮춰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지역 산책로는 1m 위에 이 부분이요. 나지역 산책로 이 부분은 1m 위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계단 올라가죠. 네, 그래서 1m 위에 있는 부분이 이만큼 걸쳐져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높이상 단면도에서 바닥이 1m 위에서 그려져야 된다. 그리고 옆에 녹지도 저는 같이 1m 올라갔다고 보고 그 위에 마운딩 총 60cm 올라갔기 때문에 그 정도의 높이로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산책로 나지역이 계단으로 올라간 공간이어서 단면도상에서 1m 더 높게 나오고 옆에 녹지도 같이 올려서 표현을 했다. 나머지 부분은 다 포장 재료까지 해서 제로 GL선에서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 GL선에서 나왔던 요 포장 재료들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휴게 공간에 깔았던 거는 벽돌이라서 벽돌 60, 모래 40, 잡석 150 이런 식으로 구성돼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원로 길이 됐던 부분 소형구합 블록이라서 블록 60, 모래 40, 잡석 150. 연못 같은 경우에는 바닥이 방수 콘크리트 200, 잡석 200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문제 조건상에 600 정도 60cm죠. 수심이 확보되어야 된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 그래서 벽이 그거보다는 좀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옆에 1m가 올라가는 나지역 산책로를 그려주기 위해서 옹벽을 설치해서 벽을 그려줬고요. 1m 올라가서 나지역은 투스콘 포장이었기 때문에 투스콘 잡석 100, 모래 50 이런 식으로 상세를 표시를 해주었다. 각 상세의 두께는 표준이 되는 두께를 제가 명시를 해둔 것이고요. 이 두께가 없다고 해서 감점이 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 그리기 위해서는 두께를 아셔야 감안해서 그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실 때 외워서 그리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단면도 내용 모두 같이 살펴보셨고요. 15번 예제 1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